오늘 배웠던 것을 마무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피곤하죠, 그죠? 제가 이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3시간에 딱 알맞아. 3시간에. 그러니까 2시간 30분 딱 지나면 몸을 약간 비틀거든. 이제 3시간 딱 지나고 3시간 반 되면 완전하게 엄청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전부 다 합격해가지고 꼭 계약서 많이 쓰고 돈 많이 버세요. 자, 오늘 배웠던 걸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등록상 정정이거든. 그러니까 지적공부의 등록이라면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는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잘못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을 때는 항상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거거든. 그 말은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하는데 항상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 있으면 직권으로 안 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이런 말.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 나올 때 소유자를 정정할 때 제출하는 서류 4개. 그러면 여기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거는 9개가 나오거든. 그럼 이 9개를 외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이겁니다. 직권이라는 말은 이해관계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는 거라.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 이거는 그대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면적의 정감 없이 하면 O, 면적의 정감으로 하면 X, 면적 환산이 잘못이라면 O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에 의결이 있거나 등기관에 통지가 있거나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전환하면은 오차임금이 이내일 때는 옛날 장부는 수정하지 않아요. 오차임금일을 초과하면 옛날 장부를 수정하는데 이걸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래서 요 직권으로 정정하는 9개를 딱 외워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척 변경이거든. 자, 이렇게 봅니다. 여기 처음에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의 도면의 축적, 삼성동의 도면의 축적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꾸어줄 때는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서류가 이게 나오거든. 처음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해도 되는 두 가지가 있어. 그거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적 변경할 때 승인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고 축적 변경을 할 때에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드네. 그대로 드러난데 면적만 새로 정한다. 실효이사 승인을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축척 변경을 하는 사유서, 사유를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되고 축척 변경에 의결을 했다면 의결서를 제출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등 명세,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그건 외울 필요는 없죠.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20일 이상 공고를 하거든. 할 때 여기에 공고 내용을 또 시험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공고 내용은 그냥 예를 들어서 목적이라든지 시행기간이라든지 지역 이런 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러면 축적변하면 청량을 해야 되니까 청산에 관한 내용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협조하는 사항 이런 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런 거 이제 상식으로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럼 이제 시도지사의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를 합니다.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 경계점 표지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해. 그럼 설치됐던 기준점을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서류를 작성해요. 그게 지번별 조서고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하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 산정이거든.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로 제출을 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도공부 정리, 경계복원 청량할 수 없어. 그러나 주민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할 수 있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경계복원 청량을 할 수 없는데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 청량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해두면 되고 청산금이 산정이 됐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하고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면적이 늘어난 사람, 면적이 줄어든 사람 고지서를 받았거든. 받았다면 이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은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다가 이재기하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는 6개월 이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은 통지를 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그래서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그럼 지도공모 정리, 등기 족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예외가 2개가 있어요. 여기에 예외가 2개가 있어요. 여기에 예외가 청산에서 예외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할 때 여기는 아까 전에 합병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제외된 지에서 축척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여기는 축척변경위원회 다시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도공모 정리, 경계복원 청량할 수 없는데 축척변경의 의결이 있다면 할 수 있고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 청량을 할 수 있다. 청산을 하는데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청산하지 않는다. 주민 전원이 합의를 하면 청산하지 않는다. 그 예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변경위원회거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에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지역의 주민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의 의결사항은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이 되는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 이의신청. 여기서 조심할 때 축척변경 시행 계획입니다.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회의는 5일 전까지 회의 소집 일자를 통지한다. 그 정도 이해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요 사업시행자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위 신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도시개발사업은 3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했을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고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완료 신고로서 이에 가름할 수 있고 그러면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소유자가 하려면은 사업시행자에게 야 빨리 신청해라고 요구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중고, 축척 변경에서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확
공고. 그래 공부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세 개거든. 요 세 개 일어날 때 처음에 여러분들 이 그림은 항상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은. 그럴 때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동이고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동 정리 결의서고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걸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 대상 아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그때는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서는 이 5개는 신청을 하니까 알리지 않는다. 이 3개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거든. 그럼 신청을 하면 안 알리고 직권을 하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3개는 직권을 하기 때문에 알려야 되고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있고 대위신청이 있기 때문에 알려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알리는데 여기에도 역시 화살표가 이겁니다. 따라서 이 2개에서는 소유자가 등장하면 안 돼요. 소유자가 등장하면 안 돼요. 이 2개에서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돼요. 그 다음에 통지를 할 때는 통지 시기가 있죠. 시기.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거는 본인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거든. 그럼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때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이라. 그러면 여기서 딱 정리할 때 처음에 이랍니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필정보, 등기반로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이래 딱 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이라면은 O, 토지의 표시이라면은 X,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면 X,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면 뭐다? O.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의 대상은 13가지가 딱 나오거든. 13가지가 나올 때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합병. 그러면 이제 작년도 시험에 이런 게 났거든. 연속 지적도 이게 이제 시험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만 합시다. 여기에 연속 지적도라는 말이 있다 없다? 그러면 지적법의 청량 대상 이단이다?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항상 못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법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본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은 기초 청량이고 일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청량은 세부 청량입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도점, 지적 도근점 이 3개만 기초 청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부 청량입니다. 그러면 청량의 대상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 이렇게 나오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이 2개 저기 나오면은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과 지적 확정 청량을 시행하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지적 청량 의뢰 다시 지적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2개. 이게 검사 청량과 지적 제조사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2개. 이게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항상 자주 시험에 출제를 해요. 그럼 지적 현황 청량은 죄송합니다. 도면에 등록된 건축물의 위치가 실제 건축물의 위치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검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요 지적 현황 청량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청량
의뢰서는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고,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는 의뢰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을 해. 그러면 청량을 하면은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 기준점을 설치하면서 청량할 때는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되죠? 그러면 합의입니다. 그러면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 기간으로 하고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하고,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했던 청량을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 받고 등록을 하냐, 검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 미만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2개,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 그럼 청량의 결과를 가지고 장부를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이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3개가 나왔을 때 2개로 분류한다. 그래서 지적삼각점이 1개, 지적삼각보도점, 지적도근점이 1개.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지적소관청이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럼 위에 거는 이렇게 하죠. 지적삼각점 관리는 시도리사가 하는 겁니다.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도 되고 지적소관청도 되고. 그럼 만약에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었거든. 15년 전에. 지적기준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라는 거는 도면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럼 도면에 이런 표시가 나오면 지적삼각점이 설치된 위치, 이 표시가 나오면 지적삼각보도점이 설치된 위치, 이게 나오면 지적도근점이 설치된 위치다. 그래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위원회거든. 그 위할 때 먼저 지방이냐 중앙이냐,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은 시도리사가 위촉을 하고, 이거는 이제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죠. 거기서 위원회 구성은 5명 이상 10명이 합니다. 이걸 시험에 15명 이래 자주 써요. 15명이 아니라 10명. 이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입니다. 자,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간사는 지방지적위원회 간사는 시도리사가 임명하는 것이고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럼 여기에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임기가 없어요. 임기는 위원만 임기가 있는 겁니다. 위원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공무원이다.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심을 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라면 틀리는 겁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청량 적부심사 재심사를 할 때 받아들일 때 이래 합니다.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다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는 관할 시도리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청구서는 시도리사에게 갔거든. 그럼 시도리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보내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회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하기를 하면 돼. 근데 사안이 중대가 60일 가지고 부족하다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시험할 때 지방지적위원회 최장 심의 의결 기간은 90일을 넘을 수마다 없다. 그래 되는 겁니다. 자, 심의 의결을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리사에게 송부 보내면 송부 받은 시도리사는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5일,
적부심사 결과 통지는 7일 이렇게 구별해 두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결과에 만족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불만족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심사 재심사 했어요. 했다면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지력소관청에 내리보내며 지력소관청은 심사 재심사 결과를 보고 장부를 수정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아까 등록상 정정할 때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 이랍니다. 지적위원회 의결이 있거나 등기관에 통지가 있다. 등기관은 관공서거든. 그럼 통지가 있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잘했어요. 자, 그러면 OX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으로 갑니다. 이럽니다. 가만 있어보자. 여기 맞네. 그죠? 그럽니다. 등록 전환할 때, 요래됩니다. 임야대 면적과 등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임야대장입니다. 자,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면 O다, X다, X죠. 그죠? 여기다가 뭐라고 했나?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돼. 등록 전환될 면적. 됐죠? 2번입니다. 합병하려는 각표의 집안이 연접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도로나 하천으로 끊어졌다. 그러면 한 필지로 획정할 수 시작 없다. 그럼 이거는 O가 되겠네요. 그죠? 3번에 지력소관청은 등록터리가 일시에 지정되다 바다로 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 이건 토지 무슨 자에게? 소유자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옵니다. 지력소관청은 축적병행을 청량을 하였을 때는 청량 후의 면적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자, 여기다 시작. 지번별 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토지 소유자 OX다 X 2분의 뭐다 1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래 정리해두면 돼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갑니다.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청산금의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확정 공고를 하는데 확정 공고 내용입니다. 내용, 소재, 지어,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 맞다, 맞다, 맞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다, 있다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자 입속에서 놀아야 돼요. 그 놀아야 된다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지적위원회 의결 등기관의 통지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력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등록 전환 맞죠? 네. 그 다음에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이러면 OX다 X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을 했을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그럼 마지막 요게 10번을 볼게요. 이거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주인은 옆에다 국유지로 등록이라면 돼. 무슨 등록? 국유지.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 안 된 토지, 즉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국유라면 얘는 오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입니다. 토지 표시 변경에는 등기를 할 촉탁을 토지 변경할 때 등기 촉탁을 한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이러면 OX다 X 누가 했습니까? 지적
소관청, 지력소관청이었으니까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나야 돼요? 알려요. 그래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가지고 오는 지문은 전부 다 기출지문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기출문제가 저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 주는 놀아요, 안 놀아요? 놀죠? 네. 그러니까, 설날에는 집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세요. 도서관에 가서. 명절 증후군이 있다, 없다? 명절 증후군은 일부 몰지각한 놈이 만들어낸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놈이. 그러면 그거 안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가족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돼.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면 나하고 사촌도 할아버지의 똑같은 손자다, 손자이다? 할아버지 손자지. 사촌도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맞아요? 네. 그러면 사촌도 형제다, 형제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촌도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럼 사촌이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밥을 먹는다 이러면 기분이 안 좋습니까? 나는 내가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더라.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은데 그 명절 정도는 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족이 먹는 걸 음식 만드는 거죠. 맞다, 안 맞다? 맞아. 더 많이 말하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